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더 늦을 줄 알았는데 예, 최대한 좀 일찍 왔고 일단 지금 분석이 안 된 상황이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순 없고 오늘은 최대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기도 많을 수 있다. 특히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경기 결과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7시 한 3, 40분 안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경기 잠깐 얘기 드리자면 마엔 못해줬죠. 트벤테. 레알도 일반승을 못하고. 근데 이제 트벤테 일반승과 로마승을 버리기엔 아깝고 무승부 아우쿠가 PK를 놓치면서 결국 무승부로 끝났죠. 그래서 무승부 두 조합과 묶어간 조합이 적중했다. 원래 배당이 바뀌기 전엔 10배였는데 무승부 배당이 좀 내려갔고 해서 일반승을 끼워 넣었습니다. 근데 아슬아슬했죠. 트벤테도. 사실상 1.09에 대한 배당이 한 골차 승리였기 때문에 메리트는 없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배당이 높습니다. 12.6배면. 자, 그래서 오늘은 경기가 몇 경기냐 쭉 내려보면은 33경기입니다. 그래서 스피드하게 가겠다. 평소보다 언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코번트리부터 이제 시작이긴 한데 챔피언십에 오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챔피언십은 승패밖에 없습니다. 언어보도 없고 프렘 마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더 빨리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경기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자, 코번트리 셰필드 웬즈 누가 봐도 코번트리 승입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 가실 분들만 가라. 말이 안 되는 배당이에요. 이게 뭐 언어보도 없고 마인도 없다 보니 이건 뭐 공짜로 데려가는 그런 느낌. 그렇게 보고 그다음 입스위치 저 노리치하고 입스위치도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잠시만요. 쭉 보고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챔피언십은 그냥 쓱 보고 노리치도 꽤 하네 요새. 특히 홈에서도 이런 건 잠깐만요. 근데 입스위치가 지금 72점으로 이제 3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미럴보다 한 점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좀 큽니다. 미들즈하고의 싸움이긴 하더라도 미들즈도 2경기나 더 치른 상황에서 무승부 해도 전 좋단 마인드긴 해요. 입스위치 입장에서 지지만 않으면 된다.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퀸즈 브리스톨이 최근에 연승 중인데 퀸즈도 4경기 무패 중이기 때문에 3연승까지는 좀 빡셀 수 있다. 이것 또한 무승부 보고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 노리치하고는 좀 다르게 퀸즈 순위를 좀 얘네도 근데 중위권이라서 뭐 강등 당할 일은 없네요. 무 보시면 될 것 같다. 보고 넘어가고 그다음 아스널 본머스 오늘 승무패는 어디 붙어 있죠? 잠깐만요. 승무패가 11시 경기 붙어 있나? 11시 경기 붙어 있네요. 그럼 아스날은 포함이 안 되니까 일단 스포르팅 원정 잡았고 그리고 본머스가 최근에 진 적이 없단 말이죠.
얘네 한 11경기인가 무패 중이기 때문에 12경기인가? 이런 건 아무리 아스널이 좋아도 사카나 웨데가르의 출전 여부도 살짝 불투명하고, 다음 뭐 스포르팅 경기를 좀 더 신경 써야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리그에서는 뭐 4연승 8경기 무패긴 하지만 실점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본머스가 은근히 좀 까다롭다. 그래서 배당 대비 패스합니다. 이렇게 보고, 소시 대 알라베스. 오늘은 상성을 웬만하면 잘 안 볼게요. 뭐 어차피 평소에도 뭐 상성을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니라서, 요새는 뭐 상성이 큰 의미가 없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소시 오래 진 적이 없습니다. 홈에서. 그 정도로 홈 성적이 좋다. 그리고 알라베스 최근에 득점도 좀 꾸준하고 쉽게 안 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이제 홈에서 3연승, 원래 9경기 무패 중 소시 봐야겠죠. 요거는 뭐 특별한 이제 결장이 막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알라베스도 뭐 결장이 막 거의 없긴 합니다만은 일단 득실 차이, 그리고 소시는 컨퍼런스랑 유로파를 노릴 수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소시 승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33경기이기 때문에 딱 반, 16경기. 셰필드 유나이트까지 공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과 끝에 얘기하려 했는데 깜빡했는데,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칼리알리 크레모네. 자, 오늘 말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자, 4연패 8경기 무승. 물론 득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만은 크레모네도 최근 파르마 원정을 잡긴 했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칼리알리가 승점이 좀 더 많고 득실도 좀 더 좋습니다. 둘 다 강등권 싸움. 엘라스 피사는 사실 강등당할 확률이 높고, 이제 남은 한 장 갖고 이제 레체랑 뭐 위로는 피오렌티나 제노아랑 이제 대결인데, 이게 크레모네가 생각보다 원정에서 4승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물론 공격에 이제 크레모네 입장에서는 퇴장 뭐 비중이 낮습니다만은 장기 부상자들, 그리고 제이미 바디가 지난번 볼로냐전 퇴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러면은 그래도 칼리알리 쪽으로 보는 게 맞다. 5연패 할 순 없잖아요. 왜냐면 크레모네는 그래도 최근에 한번 이겼잖아요, 원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칼리알리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배 정도면 갈만하다. 자, 그다음 토리노 엘라스. 아까 말한 이제 엘라스, 사실 강등을 탈출하긴 좀 힘들어요. 승점이 18점이라 뭐 전승을 해야 지금 39점인데 다른 팀들은 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리고 토리노하고 실점은 같지만 득점 차이가 10골 이상 나고, 그리고 엘라스 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근에 원정에서는 성적이 안 좋지만 홈에서는 연승 중인 토리노 가야 된다. 엘라스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가볍게 토리노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마해는 알아서들 가시는데 한번 노려볼 만해요. 요거는 3.4배면 최근에 라치오, 파르마 다 마헨으로 이겼기 때문에 노릴만 하다. 물론 엘라스가 뭐 아탈 한 골차, 그리고 뭐 예전에 나폴리랑 비겼던 점을 생각하면 쉽지 않겠지만 노려볼 만은 하다. 그리고 도르트문트하고 레버쿠젠인데 요거는 상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레버쿠젠이 최근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3경기 무패 중입니다. 뭐 전체적인 전력은 밀리지만 그 상대 전적은 최근은 조금 더 괜찮다.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지금 2위인데 미넨이 지금 득점을 100점 하고 있거든요. 세 자릿수입니다. 2위인 도르트문트하고도 40골 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점도 한 골이 더 적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승은 뭐 미넨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러면 2위하고 3위 차이도 좀 심합니다. 10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레버쿠젠한테 더 있을 수 있다. 왜냐? 슈투트하고 4점 차거든요. 챔스 가려면 이겨야죠.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가야 되긴 하는데 이기긴 쉽지 않다. 다만 이제 아데이미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은메차도 지금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면 레버쿠젠은 결장 부분에서는 조금 좋다. 그리고 지난 볼프스전 2대3에서 이제 결국 6대3까지 역전을 했죠. 제가 레버쿠젠 승을 갔었는데 초반에 이제 털리는 거 보고 좀 불안하더라고. 1대3까지. 근데 레버쿠젠은 결국 최근에 오버보다 언더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기들을 보면은 은근히 3대3 스코어도 많고 본인들이 다득점할 때도 많은데 이게 언오버 가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패턴이긴 해요. 그래서 3.5 줬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가고, 그러면 승패 중에 뭘 갈 거냐. 근데 도르트문트가 지난번 슈투트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리그밖에 안 남았어요, 얘네도. 레버쿠젠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래도 원정에서 실점이 꾸준한 레버쿠젠, 뭐 유니온 베를린이라든가 예전에 호펜하임, 뭐 최근 메넨글라, 프라이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러면 뭐 도르트문트 봐야 되죠. 도르트문트는 뭐 미넨한테 역전패 당한 것 말고는 최근 리그에서는 패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승 혹시 모르니 절대 질 것 같지 않다. 배당은 이제 원정으로 빠지는데 저는 그래도 홈승 봅니다. 라이프치 메넨글라. 자, 라이프치 최근에 뭐 홈에서는 4경기 무패고, 물론 실점이 조금씩 있고 와인치한테 졌던 경기 있습니다만은 최근 호펜하임 5대0 보면은 아우크전도 역전을 했고, 물론 메넨글라 최근 홈에서 잘하고 있긴 한데 지난 하이덴하임 비겼던 경기라든가 원정에서는 여전히 실점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다. 배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지금 배당이 좀 빠졌거든요. 마헨은 모르겠어요. 라이프치히가 지난 호펜하임전 빼고는 사실상 마헨을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 한 경기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메넨글라가 혹시라도 손절골 넣거나 어찌저찌 비비면은 모르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니까 잠깐만요. 아까 그 결장 때문에 레버쿠젠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라이프치히는 결장이 뭐 주전키퍼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점 말고는 공격 라인은 웬만한 선수들은 다 나오고 메넨글라도 그렇고, 일단은 라이프 승만 볼게요. 그리고 볼프스하고 프랑크. 볼프스가 지금 밑에서 두 번째죠. 얘네 위험합니다. 21점. 강등 당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죠. 장크트가 이제 4점이나 앞서 있기 때문에 실점도 이제 하이덴하임이랑 공동 꼴찌입니다. 63실점. 득점이 그나마 하위권 중에 좋아서 그렇지 홈에서 성적이 꼴찌예요. 9점으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프랑크 원정보다 안 좋고 승점이 유일하게 한 자릿수. 근데 볼프스는 참 아쉬운 게 예전에 우리가 함부르크전도 PK 넣었는데 PK 2골 내주고 치고, 이게 흐름을 못 끊고 있어요 지금. 얘네가 지금 한 11경기 무승인가? 홈에서 4연패. 지난번 레버쿠젠도 3대1까지 잡다가 6대3 털리고. 근데 프랑크는 확실히 홈에서 최근 4경기 무패기도 한데 마인츠전도 한 골 넣고 장크트, 미넨전도 2골 넣었기 때문에 볼프스 경기는 가면 안 됩니다. 프랑크 프렌도 별로인 게 오늘이 볼프스가 이기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왜냐, 갈 길 바쁘기 때문에. 프랑크도 이제 레버쿠젠을 따라잡으려면 승점이 10점이라 좀 조금 빡세긴 한데
그래도 갈 길 급한 건 불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애초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오늘 우리가 셰필드까지 공개를 한다 했으니까, 자, 하이덴하고 유니온 베를린. 자, 이 속도로 가면은 7시 10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뒤로 갈수록 말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하이덴하임도 이긴 적이 작년입니다. 작년. 올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그게 지금 순위를 말해주죠. 꼴찌.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은 그래도 강등권에서 아주 멀진 않아요. 얘네도 계속 전패하면은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뭐 프라이 원정도 잡고 그래서 뭐 유니온이 좀 유리하긴 한데, 하이덴하임이 최근 레버쿠젠이나 슈투트 강팀 상대로 3골씩 넣고 호펜하임 2골. 이런 경기도 가면 안 된다. 뭐 하이덴하임 프렌을 가고 싶긴 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서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유니온도 지면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결장 부분 보더라도 정우영이 부상이네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챔피언십은 이번 주말 승무패밖에 없다. 언오버 없고 핸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코번트리 1.07에 승밖에 갈 수 없는 현실. 자, 그래서 찰튼 프레스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튼이 홈이 안 좋네. 최근에. 원정에서는 무패 중인데 6경기. 홈은 연패 중이고, 프레스턴도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찰튼이 강등권하고 아주 멀진 않거든요. 8점. 지면 그래도 유리하겠지만 모른다. 어렵다. 어려워. 어렵네. 어려워. 레스터 스완지. 자, 레스터도 언제까지 밑에서 놀 수는 없는데, 그죠? 지금 41점. 셰필드 왠즈 빼고는 다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뭐 22, 23이 41점, 21이 42점. 브로미치 블랙번이 그나마 조금 여유로운 편이죠. 밑에 팀들에 비해. 근데 뭐 한두 경기 차이라서. 자, 레스터 오늘은 이길 수 있을까? 스완지가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요새 스완지 원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3득점, 뭐 포츠머스 원정 2대1 승리. 물론 홈에 비해는 부족한데 못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레스터 최근 4경기 무승. 그래서 이런 경기도 건드리면 안 된다. 배당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히려 찰튼 경기보다 더 안 좋습니다. 배당 대비. 자, 미들즈하고 포츠머스. 자, 미들즈 같은 경우는 뭐 4위인데 참 이게 2위까지 잘 지키다가 미럴한테 내주고, 입스위치는 2경기 덜 치렀는데 72점이고 갈 게 바쁩니다. 뭐 홈이라 성적이 좋긴 한데 최근에 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들즈가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 본인들이 한 골 이상 넣은 경기가 없어요. 그 중에 2경기는 또 무득점이고, 지난 스완지전도 비겼기 때문에 최근 5경기 승리 없고, 이런데 아무리 순위만 높다고 해서 갈 수 있느냐. 물론 포츠머스도 요새 안 좋아요. 8경기 승리 없고 3무 5패. 본인들도 이제 가장 많은 득점이 2득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포츠머스는 또 원정 승리도 좀 있긴 했는데, 미들즈부로 이게 포츠머스가 못해서 못 가기보다는 미들즈부로가 또 못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갈 수가 없다. 왜냐? 여기도 배당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느 후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쓱싹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바로 옥스퍼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와포드. 옥스퍼드가 요새 잘해요, 홈에서. 그래서 지금 순위가 안 좋더라도 강등권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옥스퍼드 승부 봅니다. 옥스퍼드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최근에 뭐 헐시티랑도 비기고 했죠. 그리고 와포드도 물론 원정에서 패배가 많지는 않는데 최근 연패도 했고 해서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지만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세를 보겠다. 근데 갈 경기는 아니긴 해요. 저는 오늘 챔피언십을 웬만하면 좀 패스하려고 합니다. 다 애매해서.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 헐시티. 아예 오늘 건너뛸까도 했었거든요. 자, 헐시티 최근 3경기 무패.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최근 홈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헐시티가 유리할 수 있는데 승무패밖에 없다. 그러니까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배당이 너무 낮긴 해요. 물론 낮은 이유들이 있겠죠. 뭐 결장이 있든가. 근데 그러기에는 헐시티가 성적도 좋고 물론 실점이 같고 득점에서만 차이가 나지만 셰필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강등권에 바로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뭐 주전기파랑 공격 라인 결장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결장 부분은 저는 헐시티가 좋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뭐 역배까지는 좀 그렇고 오프라인 가면 딱 좋은데 무승부? 뭐 이것도 그냥 패스 헐시티 승부 쪽으로 보겠습니다. 갈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사우스햄튼하고 더비카운. 더비카운 홈에서 잘하죠. 근데 원정 별로 안 좋습니다. 사우스햄튼 요새 막을 팀이 없다. 컵 대회에서 아스날까지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우스햄튼 승 본다. 근데 배당은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네요. 그래서 아주 좋다. 물론 더비카운도 63점이라 승점이 3점 차이거든요. 플레이오프를 가려면 뭐 득실 차이 당연히 밀리고 뭐 원정이라 조금 빡셀 수는 있지만 원정에서도 승리가 많은 편이긴 해요. 다만 이제 주 공격수 더비카운의 아그예망 이 선수가 결장입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37경기 뛰었는데 지금 10골 팀 내 2번째 득점인데 또 한 명도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키퍼 쪽도 문제 있고 챔피언십 중에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자, 그다음 스토크 블랙번 이제 마지막 챔피언십 경기. 자, 블랙번이 요새 잘한다. 실점이 많이 없다. 근데 스토크는 홈에서 컵 대회 그 플럼한테 진 거 빼고는 최근에 진 적이 없죠. 5경기 무패, 3승 2무. 그래서 블랙번도 잘하지만 스토크가 홈이라서 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요것도 언오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언오버 가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스토크 승부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까지 공개인데 패스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스토크까지 공개하고 나머지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크는 모르겠어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자, 브랜트포드부터는 뭔가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챔피언십을 별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오늘은 승무패하고 비교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무패 이제 몇 퍼센트의 퍼센테이지를 받았는지 확인은 안 할게요. 개인적으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트포드 최근 원정 진 적이 없다. 홈에서는 이긴 적이 없다. 반대가 됐습니다. 물론 최근 이제 5경기 무패 4연속 무승부긴 한데 에버튼도 최근 아스날 원정 빼면은 우리 뉴캐슬 원정이나 풀럼 원정도 다 이기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다. 둘이 승점도 같고 7, 8위 뭐 유로파 누릴 수 있는 승점이고
이번에 5위까지가 챔스인가? 아무튼 리버풀하고도 딱 3점 차라서 둘 다 동기부여에 있죠. 저는 무 보냐 오버 보냐인데 잠깐만요. 2득점. 근데 브라이튼 노팅엄 무득점도 있고 에버튼은 무승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 보겠습니다. 무. 오버는 무보다 배당이 안 좋기 때문에 건너뛰고. 번리 브라이튼. 브라이튼이 지금 연승 중이거든요. 최근에 아스널전 빼고는 패배 없고 5경기 중 4승. 근데 이제 번리는 이게 홈에서 언제 이겼는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빡센데 번리. 얘네가 사실 거의 강등할 확률이 높죠. 올버햄튼이랑. 지금 토트넘, 웨스트햄, 노팅엄, 리즈의 싸움이라서 한 장은. 브라이튼은 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뭐 유로파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뭐 브라이튼 쪽 봐야죠. 브라이튼 승부 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요새 잘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엘체 발렌시아. 조금 더 속력을 내서 엘체 강등권, 발렌시아도 강등권에서 멀지 않고. 근데 엘체가 홈에서 2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빡셉니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발렌시아 물론 최근에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승패로 갈릴 가능성이 큰데 엘체가 최근에 마요르카까지 잡았거든요. 홈에서. 물론 바르샤한테 지긴 했지만 이 경기는 엘체 최근 오버페이스나 발렌시아도 득점력이 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전 오버 볼게요. 오버. 오버로 접근을 하겠다. 그죠.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땐 쳐낼 건 다 쳐내는 게 좋긴 해요. 저 앞에서 지금 이거 챔피언십 비슷하게 이제 쳐냈죠. 그리고 승무 경기도 좀 애매한 건 안 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도 좋지 않다. 오히려 머리만 아프다. 주식도 보면은 이제 몇 종목만 가져 있는 게 보기 편한데 막 한 번에 막 10개 이상 사면은 뭐 대응을 못 하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합니다. 많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위트하고 텔스타 가도록 할게요. 자, 위트 같은 경우에는 텔스타랑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텔스타가 최근에 뭐 PSV도 잡고 그리고 원정에서 이제 은근히 뭐 페이노르트나 알크마르 상대로 골도 넣고 생각보다 얘네 강팀 상대로 은근히 좀 괴롭히거든요. 뭐 위트가 아주 강팀은 아닌데 그래도 컨퍼런스를 가려면은 좀 승점을 쌓아야 되고 텔스타는 이제 강등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경기는 위트가 최근에 보여줬던 PSV하고의 경기에서도 3대4 아쉬운 패배. 그 전에 7경기 무패. 5승 2무였고 상대가 알크마르 트벤테 상대로도 무실점. 4경기 연속 무실점이었기 때문에 텔스타가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이라 위트 승 봐야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이긴 한데 오늘이 좀 애매해요. 그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지금 급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저야 받으면 좋지만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왠지 오늘 느낌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내일이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조합을 아직 하기 전이기 때문에 조합을 해봐야 압니다만은 뭐 조금 애매하다. 물론 이제 저야 받아서 이제 뭐 틀려도 뭐 받으면 좋지만은 지금 그제 적중하고 어제 적중했거든요. 한번 부러질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하지 않으면 뭐 괜찮은데 마음이 급해서. 자, 그 다음에 AC 밀란 우디네세. 자, 여기도 배당 차이가 좀 납니다. 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중간중간 이제 평소처럼 뭐 상대 전적도 잘 안 보고, 그리고 지금 막 결장 부분도 지금 모든 경기를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까 오히려 챔피언십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지금 살짝 이제 막 뭔가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웬만하면 그냥 참고만 하시라. 그저 다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항상 뭐 다 맞추려고 모든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하나만 얻어 걸려라. 약간 이런 마인드. 자, AC 밀란하고 우디네세. AC 밀란이 최근 토리노, 인테르 상대로 다 홈에서 이기긴 했지만 요새 AC 밀란이 뭔가 좀 애매해요. 패배가 많다고 느낄 수는 없는데 그 전에 파르마한테 졌던 경기라든가 이겨도 한 골, 뭐 져도 한 골, 약간 요런 느낌이라 우디네세가 최근에 은근히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뭐 그 홈에서 인테르하고 유벤한테 질 때도 한 골 차였고 오히려 아탈 원정 비겼죠. 그리고 졌던 경기 대부분 찾아보면은 한 골 차도 많고 최근 또 홈에서 코모랑도 비겼기 때문에 뭔가 이제 느낌이 AC 밀란 입장에서는 배당 대비 각이 좀 싸하다. 물론 AC 밀란이 지금 뭐 우승을 경쟁할 수 있는 승점은 아닌데 밑에서 코모랑 유벤투스가 언제든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우디네세는 지금 붕 뜬 상태거든요. 위로 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승점이라 동기부여는 AC 밀란이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 배당이 적더라도 결장이 없기 때문에 AC 밀란을 가야 된다. AC 밀란 승 보겠습니다. 왜냐면 밀란이 뭐 리그밖에 없기 때문에 챔스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버풀하고 풀럼. 자, 요새 리버풀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항상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자, 5위인데 5위 같지 않은 5위. 뭐 득실은 풀럼보다 앞섭니다. 홈에서 성적도 괜찮고. 왜냐면 풀럼이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리송 부상 말고는 또 결장도 크게 없고 모든 상황이 리버풀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풀럼도 생각보다 결장이 많이 없고 최근에 뭐 물론 이제 연패도 컵대회 포함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원정에서 풀럼이 좋진 않아요. 최근 노팅엄 원정도 이제 무득점으로 0대0으로 비겼고 근데 이제 리버풀이 안 좋은 건 풀럼에 비해 경기가 워낙 많아요. 풀럼은 3월 21일이 마지막 경기였는데 맨시시티 원정 가서 0대4로 털렸죠. FA컵. 그리고 그 전에 브라이튼한테도 1대2로 졌죠. 연패 중이었는데 파리한테까지 지면서 3연패. 근데 남아있는 경기가 홈에서의 파리전. 2골 차면 모르거든요. 홈이라. 파리도 요새 뭐 무조건 이기진 않습니다. 실점도 많을 땐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모나코전도 생각해보면 그렇고. 그래서 일정이랑 요런 것만 없으면 리버풀 가는 게 맞는데 다음 일정까지 생각하면은 이런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다. 왜냐면 챔스가 더 급하긴 하거든요. 당장 뭐 다음 주라서. 그래서 뭐 어차피 우승도 못할 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고 이제 바르샤 에스파뇰. 자, 어제 제가 이제 뭐 레알 경기를 후반 막판에 좀 봤는데 뭐 심판 판정이 뭐 별로 안 좋다 막 이런 뭐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설자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집중해서 보진 않았는데 결국 1대1로 비겼잖아요. 근데 요새 지로나가 잘하긴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바르샤 입장에서는 호재죠, 호재. 어제 경기마저 비기면서 한 경기 덜 치렀는데 4점 차. 사실상 오늘 이기면 남은 잔여 경기 7경기 9점 차. 따라가기 좀 빡셉니다. 득실도 많이 밀리고 있고 특히 홈에서 유일한 전승팀 15승 무패. 무결점이죠. 무결점. 47득점에 8실점. 실점도 한 자릿수. 에스파뇰이 비빌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 그러려면 이제 결장이 많아야 되는데 뭐 하피냐 말고 최근 부상은 또 없죠.
그나마 가장 최근이 이제 하피냐였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파뇰도 경고 누적도 있고 여기 공격수도 장기 부상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바르샤 물론 AT한테 진 거 좀 빡셉니다. 퇴장까지 있고 다음 원정에서 AT를 잡아야 되는데 한번 전적이 있죠. 컵 대회에서 0대4로 털렸었기 때문에 저는 바르샤를 좋아하고 응원하지만 왠지 시나리오가 AT가 올라갈 것 같다. 변수가 생겼다 이런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이 바르샤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이미 레알이 어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 여유 있다. 오늘 우리 못 이겨도 비기기만 해도 7점 차다. 두 경기랑 세 경기 차이는 크거든요. 그래서 지지 않는 그림으로만 간다면 바르샤는 다음 AT전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에스파뇰이 최근에 보여줬던 뭐 보면은 좋지 않아요. 빌바오전이 마지막 승리인데 작년이었기 때문에 원래 아직 1승이 없다. 그러면은 바르샤 가야죠 이건. 배당이 원정으로 빠지더라도 일반승은 보겠습니다. 일반승 보고 그다음 장크트 경기로 넘어가는데 자 7시가 다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초스피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고 그냥 미넨승 갈게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경기 뭐 물론 이 레알과의 생각 그 경기를 생각해서 뭐 살릴 수는 있는데 아직 9점 차라 혹시 몰라요. 6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정의 무패기 때문에 바르샤 승. 장크트 홈에서 나름 잘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마행까지는 못 보겠다. 뮌헨도 최근에 뭐 프라이도 역전승으로 이겼고 했기 때문에 일반승만 보고 넘어가겠다. 자 스파르타 로테르담하고 PSV. 한 경기에 거의 1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자 PSV 최근에 실점이 꾸준해요. 그래서 3.5 기준도 오버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올랜 단 한 번도 언더가 없고 작년까지 포함하더라도 근래 들어 언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스파르타는 또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잘 없다 보니 이게 아무리 1위인 PSV라도 데려갈 수가 없죠. 뭐 득점이 82득점. 아주 뭐 페노르트하고 17점 짜면 사실상 우승이죠. 뭐 우승 확정하지 않았나 얘네? 5경기 남았는데 다 이겨도 69점이니까 뭐 우승 확정 지은 거네. 이런 경기 굳이 가야 되냐? 배당이 PSV로 빠지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PSV 최고 원정 연패입니다. 실점이 많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경기는 무조건 오버 때려라. 그냥 되든 안 되든 오버 가는 게 맞다. 오버 가고 넘어가고 오세르 낭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트 요새 안 좋습니다.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좀 껴있고 근데 오세르가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뭐 무도 좀 많고 홈이기 때문에 저는 오세르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결장을 한번 보고 배당이 오세르 쪽으로 빠지거든요. 왜냐면 오세르가 딱 강등권 라인인데 낭트는 아예 강등권이고 그래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건 오세르이기 때문에 뭐 득실도 그렇고 부상도 퇴장이 한 명 있긴 하네. 낭트는 수비 쪽에. 오세르의 야구세 보겠습니다. 오세르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배당이 빠져서 메리트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이런 느낌. 낭트도 왜냐면 너무 무기력하게 졌던 경기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대패를 했던 경기가 최근엔 그렇게 없습니다. 좀 아슬아슬했었어가지고 오세르도 승리가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배당이 2배가 넘지 않아서 아마 패스할 것 같아요. 패스하고 흐로닝은 고헤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하고 11위의 싸움인데 흐로닝언이 최근 아약스도 잡고 알크마르도 3대0 3대1로 잡았기 때문에 고헤드 얘네 원래 무가 많았죠. 최근에야 좀 승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원정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흐로닝원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도 배당이 말이 안 되긴 해요. 이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왜냐면 둘이 뭐 12, 11이 뭐 6점 차. 뭐 득실 해봤자 뭐 얼마 차이도 없고 뭐 둘 다 플러스 5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똑같고 뭐 이거 결장 부분 보더라도 큰 차이 없고 근데 최근 3대0 3대1이 좀 크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고헤드가 그래도 원정에서 골만 넣어주면 오버가면 딱 좋은데 얘네가 원정 득점력이 너무 없어서 흐로닝은 승부 볼게요. 요거는 배당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최근 3대0 3대1 낸 스코어를 봐야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탈란타 유벤투스. 자 세리에로 넘어가서 자, 아탈 최근 연승 중입니다. 뭐 어차피 챔스는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에 집중하면 되고 리그 성적이 최근에 4경기 무패. 뭐 홈에서는 올해 진 적이 없지 않나 얘네. 그 정도로 이제 아탈이 좋기 때문에 뭐 유벤하고 이제 한번 해볼 만한데 득실이 유벤이 앞서고 승점도 앞섭니다. 조금씩 다 앞서 있는데 홈의 아탈은 2번밖에 안 졌다. 유벤은 원정에서 5패나 했기 때문에 결정자가 거의 없거든요. 아탈이 수비 한 명 빼곤. 근데 유벤투스는 맥케니의 경고 누적, 뭐 블라우비치 장기 부상, 뭐 물론 뭐 결장이 많지는 않지만 아탈이 최근에 보여준 흐름이라면 질 것 같진 않다. 근데 유벤도 최근에 어쨌든 로마 원정부터 시작해서 뭐 갈라타전부터 해서 갈라타 좀 아쉽게 졌죠. 그래서 기점이 바뀐 점이 그때예요. 졌지만 젖잘싸. 한 명 퇴장 당해서도 연장까지 갔고 결국 연장에서 아쉽게 좀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는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탈 프렌까지 볼 정도인가? 근데 뭔가 무승부 적중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프렌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유벤이 원정이라서 원정인 점을 생각을 못했네. 아탄 프렌 보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경기 남았죠. 10분까지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세비야하고 AT 거의 딱 1시간 걸렸는데 자 나가지 않으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세비야 AT 세비야가 지금 3연패거든요. 5경기 승리 없고 홈에서도 지금 4경기 연속 승리 없는데 AT가 바르샤를 잡았단 말이죠. 그 전에 성적이 안 좋았어요. 3연패로 뭐 토트넘한테 챔스도 지고 레알한테 2대3으로 역전패 당하고 바르샤한테도 그때 선제골 놓고 졌던 것 같은데 1대2로. 근데 다음 경기 홈에서 또 바르샤전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이제 바르샤 꼭 올라가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배당이 세비야로 떨어지는 이유가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더 절박한가? 절박해서 그런가? 근데 얘네도 지금 수비에 퇴장 있고 뭐 경고 누적 있고 장기 부상자 있고 미드필더 공격 라인만 좋은데 AT가 뭔가 좀 안 좋긴 하네. 주전 오블락도 여전히 부상 중이고 뭐 코케 경고 누적 미드필더 이제 부상 한 2명 정도 있고 공격에도 퇴장 있고 그래서 이런 경기는 건드리지 않겠다. 패스합니다. 세비야 AT는 뭐 승무패에 있다면은 뭔가는 가긴 가겠죠. 근데 저는 세비야가 그래도 홈이라서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는데 얘네가 요새 너무 못하기 때문에 뭐 AT도 원정이 안 좋은데 둘 다 신뢰가 없다. 그래서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라클레스 아약스. 자 아약스 5입니다. 헤라클레스 18이고 근데 헤라클레스 아시다시피 포르티나전 이후에 2달 넘게 승리 없다. 뭐 위트레트 비기고 한 건 좋지만 은근히 무득점 경기도 좀 많고 득점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오버했던 건 다 상대방이 득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언더입니다. 근데 아약스는 지난번 이제
트벤트한테 지긴 했는데 아마 역전패로 기억을 하는데 원정에서 지금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 4번을 비겼거든요. 뭐 그렇다고 헤라클레스가 비길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헤라클레스가 지금 꼴찌 19점, 강등권 탈출하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실점이 74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아약스 원정에서 3승 9무 2패예요. 무가 많아서 그렇지 2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래서 아약스 승무 봐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스타드렌 앙제. 자, 마지막으로 추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좀 스피드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0분이 걸렸다 해서 내일은 조금, 내일도 아마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좀 생각을 정리해서 원래 이번 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못 하는데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경기 좀 적은 날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마지막 경기 갈게요. 스타드렌 앙제. 자, 스타드렌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지난번 메스하고 비겼던 경기 꼴찌도 되고, 근데 또 브레스트 원정에 4대3으로 이겼더라고. 내가 가면 못 이기고 내가 반대로 가면 또 이겼다. 그래서 그때 브레스트 프렌인가 봤던 경기였는데 치고 받고 하다가 이제 결국 4대3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앙제는 최근에 뭐 아예 뭐 전패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지난번 리용하고 비기긴 했습니다만 원정으로 놓고 보면은 뭐 득점도 그닥 높지 않고 스타드렌 지난번 이제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 홈에서 이길 가능성이 좀 크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득점 차이도 거의 2배 차이 나고 실점은 딱 3골 앞서 있는데 앙제가 원정에서 득점이 한 자릿수예요. 8득점. 스타드렌 결장도 없고 올해 앙제가 지금 뭐 수비의 결장, 공격의 결장이 좀 되긴 했지만 뭐 미드필더도 있고 해서 지난번처럼 메스처럼 비기진 않을 것 같다. 메스전도 사실 슈팅을 엄청나게 때렸거든요. 근데 결국 골을 넣지 못했을 뿐. 슈팅이 25대7, 점유율 거의 7대3, 유효슈팅도 8대2 해서 배당이 떨어지지만 아쉽다. 지난번 한번 당한 게 있어서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승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파리를 3대1로 이기긴 했지만 또 제가 가면 못 이길 수도 있고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좀 시간이 널널할 때 앞으로 이제 뭐 후원 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구독자 게시판을 활용할지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할지는 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요새 이제 방송을 오래 하기도 했고 점점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방송을 좀 이제 비중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뭐 방송을 안 하고 구독자 게시판에만 올릴 수는 없고 아마 다시 보기도 구독자 플러스로 지금 돌릴까도 생각 중인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한번 소통을 해보고 모든 사람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저는 방송하고 유튜브랑 이제 구독자 게시판 올려드리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좀 늦을 예정입니다. 오늘처럼 진행될 예정이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적중하시길 바랄게요.